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카더라 또는 이제 지원자분들 사이에서 떠도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나라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항공사 최종 합격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오해고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 아마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첫 지원에 탈락할 경우 재지원 시 불이익이 있다. 정답 NO. 완전 아니다. 비행 그만두신 지 몇 년 됐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명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퇴사했었을 때의 시점의 상황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게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올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따라서 현직에 있는 관리자분들과 실제 질의, 응답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습니다. 절대 불이익이 없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러면 첫 지원에 지원한 사람만 다 붙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이번 채용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원했었을 때에 탈락했던 그 지원했었을 때의 면접관을 다시 만난 경우도 있었고 그때 이야기를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첫 지원에 탈락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근무했던 항공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데 한 번에 들어가려고 생각한다?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가 됐길래 한 번 면접 보자마자 나는 첫 지원 합격한다고 생각을 할까?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지원에 탈락하는 경우, 첫 지원에 붙는 사람들보다 탈락해서 재지원을 많이 한 경우가 훨씬 많고 전체 퍼센테이지를 봐도 한 번에 붙은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내가 두 번째 지원, 세 번째 지원을 통해서 얼마만큼 나를 발전시켰냐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런 사람이 무조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불이익 없다. 물론 이 사람이 첫 지원이 아니라는 기록은 당연히 있죠.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면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첫 지원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재지원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밀린 사람, 재지원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얘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 N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타 회사에 재직 중인 지원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회생활을 표현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아르바이트 정도로,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이 아닌 사람들보다 유리하다라는 경우를 놓고 본다면 일장일단이 있다. 얘는 세모. 왜냐하면 타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또는 그 지원자들 중에서 졸업 예정자들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한두 살이라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과 졸업 예정자인 분들하고는 질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경험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타회사에 재직 중일 경우에 지원을 했을 때 받는 질문은 해당 직무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항공사에 지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일을 했었을 때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많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이제 채용을 준비하면서 또는 졸업 예정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일 힘든 부분 이런 걸 물어보거나 학교에 대한 질문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타 회사에 재직 중인 지원자가 훨씬 더 유리해 라는 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타 항공사 갖고 왔어요. 타 항공사에 재직 중인 지원자는 더 유리하다. 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졸업 예정자의 자격으로 들어갔는데 옆에 갔는데 A 항공사, LCC 항공사에 근무를 하던 사람이더라. 나 왠지 이번 방에선 망한 것 같아. 나 들러리 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얘도 세모예요. 왜냐면 우리가 볼게요. A라는 항공사에 했는데 이 사람이 B라는 항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분이라면 A 항공사에서는 뭐를 많이 볼 거냐. 우리 회사에 얼마나 로열티를 가지고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냐를 검증할 거예요. 그래서 세모예요. 그런데 지원을 할 때에 내가 항공사에서 재직하지도 않고 그런 경험도 없고 이런 걸 하고 이제 뭐 졸업 예정자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퓨어한 상태죠. 그래서 질문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도 있을 것입니다. 열정, 나는 이렇게 준비해왔고 이 항공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많이 노력했는가를 보여준다면 타 항공사에 재직 중인 지원자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쪽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졸업 예정자가 또는 아르바이트라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근데 타 항공사에 재직 중인 지원자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데 이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뭐 근무를 했었다든지 원래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했다든지 또는 내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이러이러다 성향과 맞지 않고 하지만 이런 것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참으면서 준비했고 나의 최종 목표는 여기였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전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세모. 그 다음 요즘 신입은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더라. 정답은 X. 제가 비행할 때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라떼는 말이에요. 제가 주니어 승무원이었을 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제 바로 밑에 들어왔던 분이 3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8, 9살 나는 거였죠. 그런데도 채용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많다면 명확하게 우리 회사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이미 항공사에서는 키 제한과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말만 그런 거지 키 162, 160 되나요? 네, 됐어요. 된 적 있고요. 나이 많으면 안 된다는데 26, 7이 보통 커트라인 아닌가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의 역량은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예쁜 사람을 뽑는다더라. 말라야 된다더라. 말을 잘해야 된다더라.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나만 보여주면 되는 자리입니다. 나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보여줄 것인가. 그것만 포커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셨어요. 면접 답변을 할 때 올해 말해야 좋나요? 올해가 보통 이제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분 기준으로 하죠. 1분은 좀 길다고 하던데 그러면 40초는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40초 길어요. 깁니다. 그래서 올해 답변해야 좋다. X 40초 길다. 저는 본인이 이야기하려는 걸 일단 무조건 앞에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내 얘기 강하게 임팩트 주고 그 다음에 한두 문장 끝. 궁금하면 면접관이 물어볼 거예요. 뭘로 물어보는 거야? 이어서 꼬리 질문 가는 거예요. 이 꼬리 질문은 압박의 형태와 그 사람을 검증하고 싶어 해서 이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꼬리 질문 받으셨을 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네? 꼬리 질문이 아니네? 라고 하면 나는 합격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자신감 가지고 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압박 질문이야. 이거는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본인의 생각을 좀 말이 안 되더라도 우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꼬리 질문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깊이 있게 나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냐, 나 당황하지 않아요. 멘탈 잡고 GTO 얘기할 거냐는 차이입니다. 이가 마지막이네요. 질문을 많이 받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저는 yes. 왜냐면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 답변하는 거 딱 한 번 들어보면 그 다음에 자소서나 스펙을 보면 이 친구는 무조건 합격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거 조금 검증해야겠는데 까리까리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때는 뭐야? 내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나를 좀 더 보려고 하는 거니까 멘탈 무조건 잡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나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논리적으로 달려야 돼요. 천천히 나 이번에 붙었어 이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질문을 계속한다고? 그럼 나를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거네? 고민하는 거네? 그러면 강하게 확신에 찬 열정적으로 대신에 너무 넘치는 과한 부담스러운 열정이 아니라 조근조근 선한 이미지 밝으면서 내 얘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이 좀 풀리셨기를 바라며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